안녕하세요. 지 엄마예요. 오늘은 신생아부터 생후 3개월까지 필요한 물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째인 지우를 임신했을 때 주변에 출산한 친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친한 언니가 리스트를 적어서 보내줬었는데 그게 어찌나 감사하던지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영상이 또 첫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개하다 보면 신생아부터 3개월뿐만이 아니라 6개월까지도 좀 크게 광범위하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니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기준으로 당근으로 중고 물품을 구매해도 괜찮겠다 싶은 부분들은 당근 표시를 해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샴푸와 바디워시 겸용인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우가 생후 100일도 채 되기 전에 지루성 두피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때 알아본 바로는 샴푸와 바디워시는 좀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도움받았던 제품이 무스테라 뉴본 샴푸입니다. 두피염이 없어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름이도 똑같은 제품으로 구매를 하려고 해요. 욕조는 거품용 하나 그리고 헹구기용 하나로 총 2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질 때기도 해서 산후조리사님을 못 모셨거든요. 그래서 지호를 제가 바로 시켰어야 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아기를 제가 안고서 놓칠까봐 무섭고 물 들어갈까 무섭고 그러던 중에 말랑하니 물 빠진 욕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손목을 지켜주기도 하고 두려울 뻔했던 목욕 시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었던 아이템이에요. 대신 이 제품은 샤워기 홀더도 꼭 같이 구입을 하셔서 어딘가에 샤워기 홀더를 부착해 놓고 아이에게 무서워하지 않도록 수건을 배 위에다가 깔아준 후에 계속해서 약한 물로 아이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물을 뿌려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청기저귀는 역시 밤부베베 제품을 추천합니다. 제가 이번에 베페 가서 똑같은 밤부 소재라고 하길래 다른 브랜드를 구입을 했는데 청기저귀의 용도는 진짜 기저귀가 아니라 목욕수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물을 흡수하기에는 약간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따 밤부베베 제품의 청기저귀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배변 용품들이에요. 기저귀 발진 크림 흔히 사용하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비판텐 크림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신하실 때는 당연히 구매하실 필요가 없고 출산 후에도 기저귀 발진이 났다 싶을 때쯤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당장 기저귀 발진이 났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국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 확인하시고 그리고 너무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저귀 가리대는 지호 같은 경우에 이케아의 원목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그땐 그게 좀 흔히 사용하는 거였는데 요즘엔 또 트렌드가 바뀌었더라고요. 유명한 소배맘, 아가짜 이런 식으로 접이식이 또 많이 있던데 확실히 안정감은 원목이 조금 더 튼튼하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가짱 제품을 구매하였고 펼쳐보니 높이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허리를 좀 더 지켜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수납력도 더욱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접이식이기 때문에 보관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손수건을 얼굴을 닦아주는 손수건 30장 그리고 아기가 응아하고 나서 물로 닦아주고 나서 엉덩이를 닦아주는 엉덩이 손수건 20장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엉덩이 손수건 같은 경우는 그냥 얼굴과 같이 쓰기 왠지 찝찝해서 따로 준비를 하였는데 선물용으로 받거나 아니면 사은품으로 받았던 조금 더 거친 손수건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용 물티슈는 초반에 조금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은 물로 씻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배변 훈련 후에는 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비대용 물티슈는 하나 정도 구입을 하셔서 조리원에 갈 때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모자 동실 시간에 점점 시간이 늘어나면서 응가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당황스럽지만 어떻게 해요? 제가 해야죠. 그래서 맨날 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물티슈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조리원에는 꼭 하나 정도 구매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물티슈는 많이 사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유식을 먹고 나서 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1개, 2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였던 지호는 아기 비데 대신에 아쿠아롭이라고 하는 수전을 사용했어요.
아기가 응가를 했을 때 팔에 엎어두고서 이 위에서부터 나오는 물줄기로 엉덩이를 닦아주면 흐르는 물에 세척이 되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오래도록 잘 사용을 했습니다만 여자친구인 보름이는 아무래도 아기 비데를 사용해야 할 것 같고 아기 비데에 따른 수전을 좀 낮게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더욱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전을 정하는 것도 남자이냐 여자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유용품들이에요. 수유 쿠션은 집에서 모유 수유를 예정하고 계시다면 하나쯤은 있으면 편합니다. 조리원에서는 조리원 수유 쿠션을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져가실 필요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유명한 마더스 베이비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는데 생각보다 아이를 놓는 폭이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모유 수유의 경우는 모유 저장 팩이라든지 유축기의 사용도 필요하죠. 유축기는 조리원에서 사용하던 제품을 보건소에서도 제공을 하였기 때문에 무료로 빌려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배웠던 유축기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따로 제가 뭐 배울 필요 없이 용이하게 잘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유 저장팩은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몇 개 물려받을 수 있으면 물려받으셔도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유축했던 모유를 그냥 분유통에다가 넣어놓고서는 좀 바로바로 먹이는 편이었습니다. 이번엔 분유수유입니다. 분유수유를 위한 강추템이 있어요. 바로 수유 시트입니다. 저는 알프레미오 수유 시트를 구매하였는데 남편이 느꼈을 때 가장 꿀 육아템이다 라고 할 만큼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도 있고 아이가 점차 무거워짐에 따라 손목이 아플 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걸 좀 막아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도 편안하고 엄마도 편안하고 아빠도 편안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 모유 수유가 아니라면 젖병 소독기 또한 필요하죠. 지우 때는 UV 소독기 해님 4세대를 사용을 하였는데 뭐 크기도 넓고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젖병 소독기를 추가로 구매할 생각은 없었는데 또 열탕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우 때는 열탕 냄비에다가 제가 일주일에 2-3번 정도 열탕을 했었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우를 보면서 또 설거지도 하면서 그걸 할 생각을 하니까 좀 아찔해서 이번에는 브레자 젖병 소독기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세척이 함께 되는 건 아니고 열탕만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탕 소독기를 따로 구매하지 않으시다면 열탕 냄비가 필요해요. 소독 냄비가 필요한데 제가 사용했던 건 벨라쿠진 젠파 6리터짜리입니다. 젖병과 소독할 만한 물건들을 넣기에 충분한 크기였어요. 젖병은 지우 때 3번이나 바꾼 끝에 닥터 브라운으로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그냥 보름이는 닥터 브라운 제품을 구매하였어요. 하지만 젖병을 미리 많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생아용 젖병, 아기 때 사용할 젖병 한 2-3개 정도만 구비해 두시고 아이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정착하셔서 더 많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바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환경 호르몬에 미세 플라스틱까지 신경 쓸 바에야 처음부터 그냥 유리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는 닥터 브라운 제품 중에서도 유리 젖병을 선택을 하였고 생각보다 이게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딱히 그렇게 내 손목이 그렇게 나갈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잘 사용을 했어요. 부속품도 설거지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도 그냥 참을만 했습니다. 별로 신경 쓸 정도가 아니어서 구매를 하였어요. 닥터 브라운 제품이 외국 아이들에게 맞는 젖꼭지라고 해서 더블하트 제품으로 호환하여서 바꾸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공갈 젖꼭지 쪽쪽이는 한 번에 많은 브랜드를 구매하지는 마세요. 우리 아이가 잘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개 정도씩을 구비해 두시고 아이가 더 잘 무는 것으로 선택하여서 정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용 분유 케이스예요. 이거는 칸칸으로 나뉘어진 제품을 많이 사용하죠. 저 역시 그랬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우리 아이가 이거보다 조금 먹을 때도 있고 이거보다 더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3번보다 더 먹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작은 그냥 소형의 분유통이 아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나온 건지 아니면 제가 몰랐던 건지 이번에 발견을 하게 됐어요. 주니 휴대용 분유 케이스입니다. 안에 40ml의 그 스푼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진짜 우리가 분유 타주듯이 직접 그때그때 맞추어서 주면 돼요. 그럼 아깝게 분유를 버릴 필요도 없고 또 아이가 모자랄 일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훨씬 더 간편하고 유용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 제품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면 관련 용품이에요. 아기 침대는 전 지우 때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범퍼 침대를 바로 사용했는데 와 이건 정말 비추.
무릎이 엄청 아픕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처음부터 범퍼 침대를 구매하시는 건 비추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후 100일 정도까지 사용할 스누주 아기 침대를 당근으로 구매를 해왔고 그 뒤에는 지금 범퍼 침대를 놓을지 아니면 또 다른 일반 침대를 놓을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범퍼 침대 같은 경우는 비비엔다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대만족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가드의 높이가 낮습니다. 가드가 낮기 때문에 아이가 쉽게 드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다칠 일은 없었어요. 대신 그만큼 아이가 낮잠을 자거나 밤잠을 자야 될 때 자꾸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단점이었으나 만약에 범퍼 침대를 다시 구입한다면 전 똑같이 비비엔다 제품을 구매를 할 것 같아요. 가성비 좋고 매트리스도 편안하고 저상형 침대로 지우를 바꿔주었을 때는 아이가 혹시 그 가드를 넘어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아래쪽에 매트를 깔더라도 불안하기 때문에 아예 그 불안 요소를 없애고자 아예 낮은 범퍼 침대를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눕백에 많이 사용하죠. 뒤집기 방지 쿠션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 옆눕백에는 요즘 들어서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아이템인 것 같더라고요. 유명한 제품으로 라라스가 있던데 라라스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 여름 아이들은 조금 태열이 올라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라라스를 구입을 했다가 그냥 그거는 중고로 보내버리고 이름부터 시원해 보이는 해피테이즈의 쿨리베어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 포장을 뜯진 않았는데 그게 또 태열을 잡아주는 데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베개가 제발 잘 맞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우는 솔직히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았거든요. 머미쿨쿨도 발로 차버렸고 금방 스하드럽이 그나마 조금 잡아줬던 것 같고 나머지 제품들은 크게 효과 본 게 없어서 이것만이라도 보름이에게는 정말 잘 맞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에 의류용품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베넷 저고리는 생각보다 조리원에서 나와서 집에서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2개에서 3개 정도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선물용으로도 많이 들어올 테니까 좀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다가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넷 저고리 대신 네이나 아니면 베넷 수트 아니면 우주복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아래가 단추로 되어 있으면 또 누워 있을 때는 굉장히 편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또 네이로 그냥 바지 입고 벗기는 게 편할 때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제품을 또 너무 많이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 계절에 맞게 사이즈도 어느 정도 고려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싸개, 발싸개는 선물로 받거나 하는 것들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굳이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엄청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물론 아이가 계속 얼굴을 긁는다거나 하면은 또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은 손싸개 발싸개를 굳이 하고 있는 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고려하셔서 너무 많이 사지는 않도록 해주세요. 턱바지, 침바지 같은 경우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옷대 사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그냥 이쁜 걸 구매를 하였는데 돌고 돌아 코니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턱바지는 내 옷에 딱 걸쳐져 서 가라앉아야 되고 흡수력이 좋아야 되고 너무 화려한 패턴을 옷도 이미 화려하기 때문에 촌스러워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이 그렇게 튀지 않고 패턴이 그렇게 튀지 않고 얇고 가라앉는 코니 제품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살 때는 코니 제품을 좀 더 많이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기타 용품들이에요. 아기띠는 제가 지울 때 그냥 예쁜 걸 좀 추구하기도 했고 자석이면 편할 것 같아서 나엘 아기띠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포그네 넘버5 그 제품을 사용하고 와 정말 신세계로 너무너무 가볍고 허리도 안 아프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름이는 그냥 바로 포그네 넘버5 당근 걸어두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아기띠를 사용하기 전에 집에서 신생아 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천 아기띠로는 코니 제품도 많이 사용을 하던데 저는 포그네 제품을 사용을 했었어요. 포그네 스텝 1 제품을 사용했고 남편이 써도 괜찮았고 제가 써도 괜찮을 정도로 사이드가 유동적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착하고 밀착하는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건 하나쯤은 있으셔도 짧지만 아주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운서는 여기 옆에 있네요. 제가 지우 때도 사용했던 포맘스 바운서입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주고 딸깍딸깍 해주기도 해요.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새벽에 안 그래도 못 잤던 잠을 더 못 잘 뻔했던 정말 고마운 아이템입니다. 짧지만 굵게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당근으로 최근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트롤
트롤리는 아가짱 제품을 구매하였어요. 지오 때 쓰던 트롤리가 집에 아직 남아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트롤리예요. 근데 아무래도 보름이는 방을 제대로 꾸며주기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수납이 문제일 것 같아서 수납이 가장 잘 되는 제품을 찾다가 발견을 했는데 후기 보면 되게 안 좋은 후기도 많기는 해요. 약간 뻑뻑하다, 뭐 가볍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뽑기를 잘했던 건지 딱히 그러지 않습니다. 열리는 것도 잘 열리고 수납이 우선 정말 잘 돼서 좋아요. 수납 공간이 전부 다 나뉘어져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고 높이가 높은 거 그리고 넓은 거 다 나뉘어져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롤리 굉장히 잘 사용할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놀이용품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모빌과 초점책은 흑백과 컬러를 모두 준비해 주시고 배기를 기점으로 컬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튤립 사운드부, 이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진짜 꿀템이에요. 지오 때는 6개를 구입을 하여서 사용했는데 6개도 뭐 그렇게 막 많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보름이 때는 지금 4개 다 핫딜을 떠서 8,000원대에 구매를 하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신생아부터 생후 3개월 혹은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좀 많긴 하지만 정리를 해보았어요. 초보 엄마 아빠들에게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